1700년대 남아프리카에서 유럽인과 토착민 간의 갈등과 동맹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의 식민지 건설과 유럽 정착민들의 확장 과정에서 코이코이 부족과 삼 부족 같은 토착민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유럽인의 정착은 초기에는 상호협력과 교역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 노동 착취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는 동맹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서로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VOC가 케이프 지역에 정착한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해상,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 기지로서 케이프타운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VOC는 초기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농업과 가축 사육을 장려하여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선박에 신선한 식량과 물을 공급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OC는 케이프타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코이코이와 산 같은 토착민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의 관계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코이코이는 유럽 정착민들에게 가축을 제공하고 정착민들은 코이코이에게 금속 도구와 유리 직물 같은 유럽 제품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역은 상호 간의 필요를 충족시켰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코이코이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을 크게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VOC의 농업, 생산량 확대와 정착민들의 증가로 인해 토착민들의 생활 방식이 점차적으로 침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은 케이프타운 주변에서 농업을 위한 토지를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코이코이와 산족의 유목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이코이와 산은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가축을 방목했으나 유럽 정착민들의 경작지와 가축 사육지는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이코이와 산은 점차 자신들의 전통적인 방목지를 잃게 되었으며 이는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럽 정착민들이 코이코이의 가축을 약탈하거나 무력으로 빼앗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가축은 코이코이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를 빼앗기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코이코이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유럽 정착민들은 화약 무기와 조직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이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코이코이와 산족은 천연두 전염병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1713년과 1755년에 발생한 천연두는 코이코이와 산족의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이는 이들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유럽 정착민들이 더 많은 토지와 자원을 점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천연두는 유럽 정착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했던 유럽인들에 비해 토착민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이코이와 산족은 지역적 우위를 잃고 유럽 정착민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이코이와 산족은 단순히 피해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유럽 정착민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코이코이 중 일부는 유럽 정착민들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거나 가축을 관리하며 VOC의 경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 정착민들은 토착민들 간의 갈등을 이용해 특정 부족과 동맹을 맺고 다른 부족을 공격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유럽 정착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들의 지역 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산족은 유럽 정착민들과의 갈등에서 독특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산족은 게릴라 전술을 활용해 유럽 정착민들의 농장을 약탈하거나 가축을 훔치며 저항했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유럽 정착민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으나 결국 조직적인 군사력과 무기의 차이로 인해 점차 억압당했습니다. 산족의 저항은 종종 보복 공격을 유발했으며 이는 산족의 공동체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VOC와 유럽 정착민들은 점차적으로 케이프타운 주변에서 내륙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착민들은 점점 더 많은 토지를 잃고 유럽 정착민들의 지배에 종속되었습니다. VOC는 토착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농장 노동자로 강제 동원하거나 계약 노동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토착민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으며 이는 유럽 정착민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럽 정착민들과 토착민들 간의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치적 충돌로도 이어졌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은 토착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제도와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억압은 토착민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은 자신들을 상위 계층으로 토착민들을 하위 계층으로 분류하며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유럽 정착민들과 토착민들 간의 복잡한 관계는 현대 남아프리카 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은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토착민들을 억압하고 지배했으나 동시에 토착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남아프리카의 다문화적 정체성과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1700년대 남아프리카의 유럽인과 토착민 간의 갈등과 동맹은 지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유럽 정착민들은 VOC의 지원을 받아 케이프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내륙으로 확장하며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토착민들과의 갈등과 협력은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남아프리카의 현대적 사회 구조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